CR2 렉이에요. 네, 가장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CR2 렉입니다. 그냥 순정 차량 보면, 자, 순정 차량도 좀 이쁘긴 하지만 뒤에가 조금 약간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CR2 렉을 장착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많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브로드 부스에서 장착을 했고요. 가장 디자인상 이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로키입니다. 지난번에 튜닝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튜닝 영상 많잖아요, 콜로라도. 그래서 설명 딱히 안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 본네트 위에 그 검은색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저것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인테리어 효과로 그냥 붙인 거라서 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왕 저거 뭐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별거 아니지만 설명드리면서 여태까지 이제 튜닝 했던 것들, 그런 것도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서 또 카메라를 한번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그 사고 수리하면서 알게 된 꿀팁이 있어요.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한 거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그 콜로라도 관심 있으신 분,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 이런 튜닝은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튜닝은 나한테는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것들 오늘 영상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제가 그 꿀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콜로라도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치업 튜닝한 거, 타이어 바꾼 거, 타이어 쇼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캠핑하기 위해서 아이캠퍼 설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튜닝을 했던 거는 CR2 렉이에요. 순정 차량도 좀 이쁘긴 하지만 뒤에가 조금 약간 밋밋하더라고요. CR2 렉을 장착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많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브로드 부스에서 장착을 했고요. 현재까지 제가 본 렉 중에서는 가장 디자인상 이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재암 커버, 이건 오토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수동으로 했어요. 자, 끈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열 때는 이제 돌려서 편하게 열고, 이렇게 사용하는 적재암 커버입니다. 열려 있으면 이제 빗물도 막 들어가고 짐을 매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필요한 도구들을 좀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막 다 젖고 누워있다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재암 커버는 필수입니다. 부탁 텐트를 꼭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알아보던 중 그냥 시골지님 리뷰를 보고 그냥 바로 그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장착을 하고 나서 사용해 본 결과 아주 대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 CR2하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쿨미님 영상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60L짜리 물통을 올려놓고 이쪽 사이로 호스를 쭉 빼가지고 이제 물을 쓸 때 밸브로 열어서 쓰고 안 쓸 때는 닫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통은 진짜 있으면 진짜 편해요. 여름에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잠깐 이렇게 손 씻거나 간단하게 남자 물 샤워 정도 할 수 있고, 특히 가족들 중에 애들이 있으면 막 흙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캠핑장 가서. 근데 캠핑장 같은 데는 이제 개수대가 있으니까 씻고 그런데 저처럼 이제 노지를 가거나 그러면 마땅히 씻을 데가 없어요. 애들 막 손도 씻어야 되고 세수도 간단하게 씻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통 저 60L짜리 저런 거 하나 얹어놓고 다니면 진짜 그런 쪽에서는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게 이 2열의 등받이 각도. 이거 처음에 차 사자마자 처갓집이 남원에 있거든요. 또 차 바꿨다고 이거 끌고서 내려왔었어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와이프가 뒤에 타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분노가 치밀자. 올라오자마자 등받이 각도 바로 바꿨습니다. 약간 몇 도만 뒤로 더 약간 누워지는 거라서 승용차처럼 큰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와이프가 타보고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너무 잘 써먹고 있어요. 인산철 배터리, 이거 가이아에서 좀 비싸긴 했거든요. 한 300만원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60A 짜리 3개예요. 팩이 180A 잖아요.
용량도 진짜 여유 있고, 뭐 캠핑 갈 때마다 보조 배터리 막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차에 주행 충전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냥 주행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놀고 나서 그냥 일주일 또 타고 다니면은 자동으로 다 충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백도어 창문, 이거 사실 수동이면 운전석에서 열을 일이 없고, 뒤에 탄 분이 이것도 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서 옆에 창문 열지도 하시고 안 열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담배 피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에서 운전할 때 뒷좌석 창문 살짝만 열어놓고 이거 열면은 연기 진짜 잘 빠지고 춥지도 않고 진짜 편하거든요. 환기할 때도 진짜 좋아요.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죠. 더 열 수 있는데 뭐 다 열진 않아요. 하고 닫을 때도 진짜 편리합니다. 열어놓으면 고정이 되고, 아예 닫으면 고정이 되고, 중간에 놓으면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하진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피스톤이 잡아주기 때문에 살짝 열어놓던 많이 열어놓던 딱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진짜 사용하기 편해요. 뒤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사실 튜닝이 하고도 안 써먹는 튜닝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해놓으면은 좋아요. 저도 다는 아니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진짜 좋긴 하겠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 차 그 위에 가로바하고 이제 그 윈드가드 있잖아요. 처음 아이캠퍼 달았을 때 천장하고 아이캠퍼 사이에 약간 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서 시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풍절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가로바를 달았거든요. 그 에어가드를 저렇게 위에다 하면은 그 틈새만큼 이제 에어를 위로 쳐주기 때문에 이제 에어가 위로 올라가서 아이캠퍼 위로 타고 넘어가게끔, 그 소리가 안 나게끔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고 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차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아이캠퍼 틈이 있잖아요. 이제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에어가드를. 바람이 유리면을 타고 쭉 와서 여기서 쳐주고 위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캠퍼 요 면에나 위로 넘어가라고. 이제 없으면 밑으로 바로 와서 일리 들어가면서 왜 바람 지나가는 휘 소리 막 이런 거 날 것 같아서 했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가 200, 300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한 120, 130, 뭐 140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거 보시면 무광이잖아요. 이게 뭐 옵션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그냥 그 민자 깨끗한 그거 검은색이었어요. 지난번에 어디 들어가다 천장 긁어먹고 깨져가지고 수리 맡겼는데, 이거 새 걸로 교환하는 것보다 도색으로 하면 좀 더 싸다고 해서 도색으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훨씬 이뻐. 더 잘 어울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멀리서 보면 코스염 같아요. 이게 막 서양인 그 코 밑에 코스염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약간 검은색인데 반투명이에요. 약간 그 짙은 반투명? 그래서 약간 저 플라스틱 마감도 괜찮고 이뻐가지고 달았는데, 그냥 뭐 별 기능은 없고 다른 차량 콜로라도하고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 꼭 무슨 허머나 F150 랩터 이런 애들 위에 막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근데 콜로라도 전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거를 직구해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이제 샀어요. 이거 붙이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실리콘으로 붙이거든요. 잘 안 보이나 이제? 제대로 못 붙여가지고 처음에는 막 주변에 실리콘이 막 삐져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뭐냐 별로 안 이쁘다 떼라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이쁘다 뭐 간지난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섬강 갔을 때 그때 F150인가 이제 저 앞에 가고 있다가 쓰더니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빵빵 하면서. 갔더니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제 콜로라도 전용이냐고. 자기 차에도 좀 붙이고 싶은데 있으면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전 잘 모른다. 그냥 내 거만 안다. 콜로라도 전용이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또 왜 뭐 하나 했는데 누가 또 이렇게 알아봐주면 기분 좋잖아요. 자, 그리고 이건 스노클. 제가 이제 강을 좀 많이 건너잖아요. 이상하게 강물 물속에만 들어가면 신이 나가 이렇게 날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뭐 사실 막 이렇게 막 깊은데 막 이런 데 가는 건 아니에요. 깊어봤자 한 이 정도? 근데 물이 앞부분을 치면서 속도가 있으니까 치면서 타고 이제 올라와요, 얘가. 그러면서 요 본네트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물이 들어가면 흡기가 이쪽에쯤에 이 밑에쯤에 여기쯤에 있었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흡기로 들어가면 이제 에어클리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하는데 뭐 소량의 물이라도 들어가면 아무래도 엔진에 데미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에어 흡기가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본네트에 이제 물이 좀 이렇게 차도 흡기를 통해서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좀 뭔가 이렇게 간지가 좀 나긴 합니다. 없으면 좀 밋밋한 것 같고, 뭐 하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4인치 업하기 위해서 뭐 쇼바 안에 스프링, 이제 어퍼암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부속을 바꿔요. 하나하나 부속을 나열하기에는 저의 뭐 지식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4인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국산 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차체를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앞쪽에서 보시면 키트가 나와서 저기 지금 RC라고 써 있는 거 밑으로 이제 멤버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옆으로 보면 이제 뭐 얼라이먼트를 볼 수 있는 볼트들이 있는데, 위아래로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위쪽 볼트에 고정이 되던 저 로우암, 로아다이 같은 경우가 이제 저만큼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밑으로 차체가 있는 부속들이 내려오다 보니 이제 그만큼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차에 들어가는 부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무리가 덜 가게끔 그렇게 튜닝을 해서 실제로 4인치를 해도 순정일 때랑 비교했을 때 크게 주행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튜닝이 들어가는 거죠. 국산 차들이랑 비교해서 튜닝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면에서 등속 각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이제 순정일 때랑 크게 많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4인치 할 때 걱정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순정일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차체가 뭐 올라간 만큼 쇼바도 바뀌니까 그만큼 이제 움직임 자체도 보완이 되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거라고는 그냥 타이어가 이제 순정이랑 좀 바뀌었으니까 타이어 소음 왕왕거리는 그렇죠. 거 타이어 그거만 소음. 조금 있더라고. 사람도 똑같이 운동할 때 모래주머니 달고 걸어다니고 하면 힘든 거랑 마찬가지라 차도 똑같이 바퀴가 조금 커지면 그만큼 차에는 1이라는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1.2, 1.3의 힘을 더해야지만 평상시 순정에 버금가는 이제 출력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이제 연비도 조금 차이는 날 거고. 그 4인치 오버핸다 이게 뭐 일단 보기에도 상당히 이뻐 보이긴 하지만 이게 필수죠. 이거 4인치 할 때는. 그렇죠.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 뭐 장착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타이어가 튀어나와서 휀다를 해야 된다, 휀다를 했으니까 구조 변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체에서 이제 휀다 자체가 15mm 이상 늘어나면 구조 변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인접하면서 타이어 사이즈가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네. 33인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점 몇 인치 나올 텐데 통상적으로 33인치 정 사이즈는 아니고 34인치급이라고 부르죠. 뒤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1인치, 2인치고 더 키워도 전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이 조향을 하다 보니 바퀴가 꺾이거나 하면 이제 휀다에 간섭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금 4인치에는 33 타이어급 요 285 7017 지금 이 타이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정 상태에서 AT 타이어 나오잖아요. 네네. 콜로라도가 지금 그건 ST고 MT도 있는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AT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의 70%의 비중을 두고 이렇게 험로에 30% 비중을 둔다면, 지금 ST 맥스 같은 경우는 50대 50 정도 보시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MT, STT 프로나 뭐 다른 MT 타이어로 보시면 이제 반대로 온로드에 한 30%의 비중을 두고 오프로드에 한 70% 이상의 비중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공도 위주가 많다 그러면 AT 타이어 끼시는 게 맞고, 나는 공도보다는 홈로 다닐 거고 산에 다닐 거고 이 비중이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AT 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여러분 보시면 이거 에어리프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뒤에 캠핑 장비 가득 채우고 가뜩이나 이제 아이캠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판스프링. 이게 그 순정 공차일 때 요게 요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렉 올리고 아이캠퍼 올리고 나니까 이게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그거를 에어리프트를 하고 나서 압을 채워주니까 순정 상태처럼 약간 이게 한스프링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했는데 승차감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에어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 다니시거나 트레일러를
이제 끌고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필수적인 이제 품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에어리프트는 차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순정 상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높이만큼 다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짐을 많이 실어도 그렇지. 눌리지 않게끔. 쳐졌을 때 그 처진 만큼 다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해외에 튜닝한 차들처럼 차를 이만큼 올렸다 이만큼 내렸다가 할 수 있는 목적의 품목은 아닙니다. 저게 제품은. 그래서 뭐 짐을 많이 싣거나 해서 쳐졌을 때 처진 만큼 보정을 해준다.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가 주행 중에 뒤에가 처지면 자연스럽게 앞쪽이 반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더라도 올라가 보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주행 성능도 떨어지고 핸들 조향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짐을 많이 싣거나 카라반을 수직 하중이 높은 무게의 카라반을 장착을 해서 앞에가 많이 들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제 앞쪽에서 보통의 우리 차들은 앞쪽에서 제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뒤쪽을 누르다 보니까 앞쪽이 접지면이 덜 하다 보니 제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에어리프트를 이용해서 차체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면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제동력에 대해서 걱정하실 만큼 많이 싫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동력 떨어지는 거, 그리고 뒤에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앞에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서 이제 야간에 운행할 때 상대방 차량의 라이트가 각도가 바뀌니까 눈뽕. 네. 운행에 있어서 크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고. 라이트가 위험하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동력보다는 라이트. 물론 제동력도 떨어지긴 할 텐데. 근데 사실 저는 해놓고 나서 승차감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쵸. 놀랐어요. 승차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짐을 많이 싣다 보면 막 꿀렁꿀렁꿀렁 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같이 세 가지가 쇼바, 스프링, 이제 에어리프트까지 세 가지가 보조로 같이 잡아주다 보니 꿀렁임도 덜 할 거고. 그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넘고 내려갈 때 뒷바퀴 쿵 떨어지는데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쑥 내려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누르면 제가 1번을 60으로 맞춰놨어요. 이렇게 차 뜨나?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힘듭니다. 이거를 요렇게 뜨기 전에 뜨고 나서 요렇게 해야지만 뺄 보이지. 때 보면 되겠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고 다시 이제 30으로 낮추면 한번 손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오 맞네. 딱 내려가고. 인지업을 하면 이제 언더커버가 세트로 딸려옵니다. 보시면 이미 많이 까졌어요. 강바닥에 하도 지랄을 하고 다녀가지고 많이 까졌습니다. 오프로드 다니면 뭐 이렇게 막 바위가 막 심하고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한 뭐 돌이 튈 수도 있는 거고, 수박만한 바위들 피해 간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부에 특히 그 오일 커버라든가 뭐 미션이라든가 대우 뭐 이런 쪽에 닿으면 그 자리에서 뽀개지거나 기름이 새거나 그럼 또 견적이 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또 큰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커버는 뭐 2인치든 4인치든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대우 커버, 이거 4인치 업 했다고 해서 뭐 승차감이 많이 안 좋아진다거나 핸들이 털린다거나 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체감상 저는 잘 못했고요. 타이어를 ST 타이어로 바꿨기 때문에 타이어의 왕왕왕 소리,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심지어 거기 아까 보여드렸던 에어리프트까지 했기 때문에 승차감에서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섬광 갔을 때 물을 한번 뒤집어 썼더니 엔진룸에 흙탕물이 아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에코파워팩. 일정한 전력을 공급해서 연비도 좋아지고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방전도 예방하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체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엔진룸 딱 뚜껑 땄을 때 뭐 있네? 시동을 걸었더니 파란색 불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깜빡깜빡 하면서 뭐 좀 특별한 게 있네, 그런 정도지 그 외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체감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 번호판 뒤에 숨겨져 있는
윈치. 사실 윈치는 이게 간지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윈치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꼼꼼하게 딱 맞게 잘, 너무 딱 마감을 잘 해줘가지고 윈치가 여기 딱 들어가서 딱 맞게 이렇게 로고까지 이쁘게 딱 자리가 잡혔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냥 저 빨간 끈이 있으니까 아, 뭐가 있구나, 윈치인가 보다. 윈치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직 한 번도 저도 안 썼거든요. 근데 윈치는 한 번 쓰면은 그 본전을 뽑은 거라고. 이제 오프로드 갔을 때 윈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뉴코란도 이제 그 31인치 튜닝 해가지고 후락도 달고 4륜에 MT 타이어 뭐 해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 여자친구랑 해변에 놀러 갔다가 모래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나와. 그때 지나가던 포터 아저씨가 줄을 매달아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쪽팔렸던지. 이렇게 튜닝을 해놓은 차가 포터에 끌려 나오고, 아,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윈치는 달아야겠다. 그때 윈치가 있었으면 아마 그 주변 나무나 뭐에다 걸고 나왔겠죠. 해변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해변 입구 초입에서 그냥 모래 바로 앞으로 들어가는데 빠졌거든요. 윈치는 한 방을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튜닝입니다. 우리 저 백호 형하고 서태웅 형님. 아, 와이드 미러. 아, 이거 꼭 하셔야 돼. 이건 진짜. 아, 저 순정 때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거 그거 잘 눈에 안 들어와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옆에서 빵 하면서 막 지랄 떠는 거예요. 지랄 할 만도 하지. 그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큰 사고 날 뻔했어요. 한 2번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바꿨습니다. 이거 진짜 각이 와, 되게 멀리 보여요. 반대쪽도 아, 넓게 잡혀.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했네. 이거 우리 저 이거 액정 모니터를 태블릿 PC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장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티맵,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태블릿 PC처럼. 아이들이나 다 탔을 때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만화 같은 거 틀어주죠. 요즘 돼지 꿀꿀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틀어주면 2시간 3시간 갈 때도 조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콜로라도는 적재함이 이렇게 도색이 돼 있어요. 특수 도색이 돼 있죠. 제가 사고 나면서 이거를 도색을,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얗게 일반 차량 이런 샤시 도색으로 돼서 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봤는데 이 도장을 하는 데가 국내에 이제 한 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정식 쉐보레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 한 곳에서만 이 도장을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쉐보레에 입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도색 의뢰 보내서 다 칠해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고가 났거나 자차 보험이 안 들어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인 X라고 여주 쪽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 가면 도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특수 도장이 돼 있잖아요. 다들 이거 돼 있으시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이캠퍼에 들어간 이 도색하고 이게 뭐 랩톨라 도색? 이거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도색입니다. 이 도색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거 특수 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강성이 셉니다. 이게 이 관련 영상 제가 올려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박을 이 도장으로 칠을 해서 도색을 한 다음에 한 뭐 10층 뭐 그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주에 있는 라인 X라는 업체에서만 이 도장을 취급 가능하다. 자차 없이 사고 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유용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근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 뒤에 요 판만 도색하는데 66만 원이었어요. These two watermelons, one El Natural, one with Linex coating, from the top of that huge tower there, and see if it makes a difference. Yeah, I can't give you the prophetic answer. Linex watermelon versus the road. But this product is just holding it all together, and it's actually got enough elasticity that it's just bouncing and coming back up. It's incredible. Here we go. Oh look, it's actually... Look at that. Didn't crack or blow up.